네, 윤학배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슈 메이커가 누구인가요? 우리나라에 있는 분 말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엊그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? 취임하기 전부터 당선하자마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그런 이슈도 있는데요.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요청한 게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요청이었습니다. 우리나라한테 그 트럼프가 이렇게 요청 안 하잖아요. 굉장히 나름대로 그 상업적인 그런 베이스도 있고 또 상업적인 마인드도 있는 그런 분인데 어디 이렇게 부탁 잘 안 하거든요. 뭐 다급한 게 있겠죠. 그죠? 조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한테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부탁을 했습니다.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 국가이지 않습니까? 패권 국가인데 이 세계 경영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몇 가지가 있죠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군입니다. 미국의 해군은 지금 척수로 보면 중국보다 뒤져있지만 전력으로 보면 최강이죠. 특히 항공모함을 위주로 한 그런 이 항공모함 전단은 세계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여러분, 옛날에는요, 미국 전에는 영국이 해군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었죠. 세계 육지와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습니다. 그 당시에 영국의 해군 전력은 영국이 전 세계 해군 전력의 50%, 나머지가 50%이 정도로 아주 막강한 해군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. 바로 그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당시에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 해군 기지를 지금은 미국이 다 운영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그 배는요, 움직이는 영토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배는 자국의 육지는 아니지만 그 배는 영토로 인정이 돼요. 유엔 해양법에 의해서. 그래서 배가 바다를 떠다니면 우리 영토가 이렇게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크죠. 그리고 배는요, 1년 내내 다닐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문제가 있든지 항공모함이나 배가 접근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죠. 근데 항공기는 안 되잖아요. 항공기는 해봐야 열몇 시간, 20시간 이 항공에서 비행을 하면 다시 와야죠. 연료 때문에 그렇죠. 물론 요새는 공중급이기 등등 해서 그렇지만 여하튼 기본적인 제한이 있는 겁니다. 그 제한을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항공모함이고 해군이죠. 그래서 여러분, 미국의 해군이 얼마나 큰 전력을 갖고 있냐면 특히 이제 항공모함 때문에 그렇죠. 항공기의 숫자가,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의 숫자가 공군보다도 더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해군의 딱 고민이 배를 못 만드는 거예요. 여러분, 세계 조선산업은요 95%가 한중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한 50%를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. 30%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. 한 15%를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일본은 점점 줄어들죠.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계속 올라가죠. 미국은요 0.1%밖에 안 돼. 이건 거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. 그러니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해서 이 해군 함정을 유지를 잘 해왔죠. 잘 새로 원자력 항공모함 짓고 해서 잘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. 그래서 특히 중국이 조선 1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항공모함이나 이 전투함이나 순양함이나 구축함 이런 거 엄청나게 만들고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함정 숫자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. 무슨 구단선, 남중국해를 완전히 지금 중국이 내해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거의 이제 이 중국과 미국이 바다에서 아주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도달한 셈입니다.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트럼프도 그래서 굉장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를 하고 막아야 되는데, 억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니까 일본은 자꾸 사양하는 그런 조선산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.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. 전 세계 한 30%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조선 능력과 그 다음에 기술,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죠. 앞으로 한국의 조선소를 잘 활용해서 미국이 필요한 군함을 만들기도 하고, 또 우리 자동차도 매번 정비해줘야 되잖아요. 똑같이 배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정비를 해줘요. 메인터넌스, 리페어, 오퍼레이션 이런 그 기능이 있거든요. 맨말로 역할을 해주려면은 조선소가 또 필요하거든요. 그걸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. 전 세계 조선산업의 조선소의 1등은 중국 국영조선소입니다.
거기가 아주 크죠. 한때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제일 컸죠. 2위로 밀려났습니다. 2등이 현대중공업, 3등이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었죠. 지금 이제 한화오션이지 않습니까? 그 3등입니다. 4등이 삼성중공업. 그래서 전 세계 10대 조선소를 보면 중국이 3개, 우리가 3개, 그리고 일본이 3개, 그리고 이태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은 중국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 이 조선 산업이 아마 제2의 잘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제2의 그런 호황기를 누리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.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,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해운과 조선으로 대표되는 해양산업, 바다와 관련되는 산업, 또 바다에 대한 그런 인식과 생각과 관심이 조금 전환이 되는, 많이 좋아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께 모두 바다에서 바다라는 이 말처럼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바다라는 말처럼 바다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